자, 안녕하십니까, 양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그 라인업에 추가된 중형이 아닙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진짜 크거든요. 에스컬레이드도 있는데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작죠. 확실히 작았지만 그래도 엄청난 덩치를 자랑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이름이 뭐냐면 비스틱입니다. 전기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모델 이름이 비스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비스틱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이 이제 고급 SUV 시장에서 그래도 럭셔리 하면은 캐딜락이잖아요. 거기 시장에 마지막 땅 따먹기를 더 하려고 얘를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을 넣어가지고 중간에서 에스컬레이드 IQ, 그 다음에 비스틱, 리릭, 그다음 옵틱, 이렇게 총 4가지 라인업을 해가지고 소, 중, 대, 풀사이즈로 넘어가는 그런 포지션을 다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GM에서 그냥 씹어 먹으려고 작정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솔린으로 따지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인승 미디엄 SUV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트래버스나 펠리세이드 그런 사이즈하고 크기는 패밀리 SUV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은 똑같습니다. 얼티엄 플랫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캐딜락 GM 그룹에서 사용하는 그 GM을 사용하고, 가격대가 97,000불부터 127,000불까지 1억 2천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로지 AWD만, 듀얼 모터 방식만 제공이 됩니다. 파워트레인 자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력대는 500마력대가 나오고요. 0에서 100까지 이 덩치, 육중한 덩치로 4.5초를 끊어낸다고 공식 재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0kW급 이상으로 나오고, 한번 충전했을 때 480에서 500 간다고 레인지 거리는 공식 홈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C 급속 충전을 했을 경우에 10분에 100에서 125km, 1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리어 휠이 또 이렇게 따라 도는 그런 구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회전 반경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승차감 이런 것도 노렸는 것 같아요. 자, 외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엄청 스포티하죠. 예, 엄청 스포티하죠. 엄청 스포티한 데다가 라인을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지금 패밀리로 가는 그대로 쭉 가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불을 켜게 되면 그대로 여기에 라이트가 싹 들어올 것 같아요. 불이 점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크롬을, 이 GM그룹이 진짜 잘하는 게 크롬 이 처리 기술이 예술입니다. 진짜 제가 그 아카디아 디날리 올려놓은 거 봤을 때 그때 전부 다 드날리를 선호하시더라고요. 크롬 들어간 거. 근데 E급으로 가니까 얘는 지금 보통 요 블랙 크롬이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풀사이즈 유콘이나 뭐 이런 쪽에서 얼티메이트로 가야지만 블랙 크롬이 적용이 되는데, 얘는 이제 또 다른 라인업이니까 전기차에서 이런 걸 추가해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매력 있게끔 크롬 같으면서도 블랙의 또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또 잘 뽑아낸 것 같아요. 너무 확 튀지도 않고 빨간색에 블랙 크롬을 적용이 돼 있으니까 되게 깔끔하게 진짜 완성된 그런 느낌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은 버전인 것 같거든요. 최소 1억 이상 넘어가는 트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전방 센서는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에 각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흡기 인테이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상을 줘가지고 좀 더 스포츠성을 가미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방에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캐딜락 로고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에도 캐딜락 로고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사이즈가 엄청날 것 같은데, 사이즈 같은 경우에 295에 40이 22인치 들어갑니다. 295에 40이 22인치. 자, 펜더 앞에 쪽에는 빛반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에도 범퍼 앞에도 옆에도 센서가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 얘네들 진짜 잘하는 것 같다. 이 마무리 진짜 깔끔하게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카메라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창문 도어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앞에도 앞인데 이 도어 길이가 엄청납니다. 뒷열에도 공간이 넉넉하게 보여요. 충분히.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배기가 따로 존재를 안 하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디퓨저도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약간 그 가솔린 차 느낌의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 뒤에도 같은 경우에도 윙에 윙 스포일러에 브레이크 등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어뷰 카메라는 또 옆에서 보게 되면 작은 또 스포일러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캐딜락 로고 들어가 있고 리어뷰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얘는 워셔 노즐인 것 같아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한번 열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돌출이 되는 타입이네요. 파워 압축 도어가 적용되어 있구나. 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압축 도어가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턴시건을 한번 켜서 한번 볼게요. 자, 턴시건을 켰을 때 사이드 리프트는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되고요. 앞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이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스티까지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잘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전기차로. 끄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똑같이 33인치 LCD가 커브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74% 남았는데 379km면 얘는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 정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만이 충분한 거리가 나오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가죽을 사용했고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조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체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급이 지금 높은 등급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이것도 AKG인지 모르겠네. 자, 도어 핸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고 리딩이나 옵틱에 적용되어 있던 그 그대로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파워 윈도우 올 풀 오토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나무가 적용이 된 건지 플라스틱으로 해서 형상을 뽑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무가 들어간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여기는 쇠가 들어간 것 같아요. 메탈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버튼이 상하로 조절이 가능한 버튼이 존재하고요.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조절 가능하고요. 밝기 조절 가능하고, 여기도 보시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안에 동그랗게 생겼네요.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에어벤트 쪽이고요. 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헤드레스트 쪽에 스피커가 따로 있고요. 이쪽에 캐딜락은 여기다가 쇠를 알루미늄을 줘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나와 있죠. 일반 그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타공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똑같이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자 앉아서 보게 되면 리리기에서 보셨던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리어뷰 카메라가 지원이 되고요. 조명은 동일합니다.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고 각종 기능 버튼들 여기에 다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스피커가 AKG가 맞네요. 네, AKG로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입체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거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심플하게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터치를 다 할 수 있게끔 여기서 터치 패널이 여기 존재를 합니다. 터치 패널이 이렇게 존재를 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똑같이 뭐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얘도 되게 좀 묵직하게 열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콘솔도 여기 들어가 있고 USB 포트가 지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뒤에 LCD 뒤쪽으로 보시면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셀폰 충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핸들은 거의 뭐 똑같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LED가 점등이 되게끔 불이 들어오게끔 여기 되어 있고요. 헤드 시프트 들어가 있고 칼럼식 기어 노브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V입니다. 이래 보니까 V네요. V템이 거의 1억 2,7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수석이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체어가 기본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통풍 시트며 매몰 시트도 기본이 적용이 됩니다. 자,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되게 개방감이 엄청 큽니다. 캡틴 체어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3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단지 아쉬운 게 여기 있다면 여기 사이드 스텝이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텝에 로고에 불이 들어오고요. 압축도 한번 또 해봐야지. 기가 막히네. 뒤에도 압축도가 들어갔습니다. 뒤에도 압축도가 들어가네요. 확실히 1억 2천대니까 가능하겠습니다. 얘는 또 그게 빠졌네요. 선쉐이드가 빠졌네요. 대신에 지행이 참 야박하게 잘 안 빠요. 그런 거를 잘 안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도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널찍널찍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소재 자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앞열하고 똑같이 잘 사용을 했고요. AKG 스피커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은 컵홀더며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 여기에도 사이드 스텝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캡틴 체어가 들어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트가 이동을 합니다. 3열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기왕 이래 된 거. 자, 3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 앉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성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너무 낮아요. 그냥 애기들 정도 앉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 조절 같은 등받이 조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되는 게 여긴 접는 거구나. 시트 조절 같은 경우는 따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아마 조절이 될 것 같아요. 뒤에 트렁크에서 열었을 때 조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릎 공간은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3열에서 보면 마지막 열에 이렇게 별도의 루프 공간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돼 있어서 뒷열에서도 좀 답답한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좁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열에서 바라보면 앞에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열 가서 다시 한번 앞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2열로 이동해서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다치겠는데 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방금 제가 무릎이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잘못하면 노약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먼저 등받이를 한번 세워 볼게요. 지금 시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여기 보시면 리클라인 기능이 얘는 최대로 다 높인 각도고요. 쟤는 그냥 딱 폈을 때 거기서 살짝만 넘어간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어느 정도 리클라인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도 통풍 시트가 되는지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V라서 될 것 같거든요. 통풍 시트 지원이. 그 다음에 B필러 쪽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에 중간에 별도의 또 송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방식으로 공조기들을 다 컨트롤하고요. 110V USB Type-C 2개,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되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이거는 마음에 드네. 근데 좀 싼마이 느낌이 살짝 납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디아에 들어갔던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앉게 되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거치대 겸 시트 포지션이 나오고요. 먼저 앞열을 보게 되면, 뒷열에서 바라보는 앞열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생겼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리고 AKG 스피커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불이 전등이 되고요. 자, 아까 3열에 탔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3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은 썬루프가 공개 있고요. 존재를 하고요. 시트는 되게 푹신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크라이슬러 얘네들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 시트 두께 보시면 엄청납니다. 얘들 시트 두께 엄청나요. 거의 한 뼘 가까이 나오거든요.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승객이 편안하고 하는데 크라이슬러는 제가 봤을 땐 정신 못 차립니다. 걔는 아직 멀었어요. 자, 3열 같은 경우에는 의자 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따로 USB C타입 USB 단자가 하나 존재하고 송풍구는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팔 올릴 수 있게끔 가죽으로 잘 푹신하게 마감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스피커 존재를 하고요. 불도 여기 있습니다. 뒤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카디아 드날리 한번 보세요. 드날리 보시면 드날리가 전동으로 다 하거든요. 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먼저 한번 조작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폈을 때 생각보다 작아요. 아, 이게 시트 3열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안 되네요. 버튼을 보니까 여기는 따로 존재하는 게 그냥 좀 불편합니다. 이거 애기들 타기에는 딱 좋을지 모르겠는데 애기들만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자, 밑에 전기차 보셨던 케이블이 들어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견인 히치 같은 경우에도 저기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접게 되면 이거는 2열용이고요. 접혔습니다. 2열이. 자, 마지막 3열 이런 식으로 원터치 방식이네요. 자, 공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펴볼까요? 펴질려나? 따로 펴지진 않네. 펴지는 건 안 되고 2열은 펴지는 건 안 되고 접히는 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중형 사이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은 좀 넉넉하긴 하죠. 대신 플랫이 아니라 살짝 높은 경사진 그런 느낌이고요. 트렁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비스틱 여기 한국에 들어가면 인기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한국 캐딜락에서 수입을 하면은 리릭보다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제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스틱 이렇게 이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한국 캐딜락에서는 요거 가지고 들어가는 걸 한번 추천하고 싶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많은 공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